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는 오랑캐들의 나라, 미개한 어떤 그런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큰별쌤, 옛날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갔었나요? 글쎄요, 여행을 가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해외는 갔죠.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그 희초란 그 스님께서 인도까지 갔다가 그곳에 다니시면서 썼던 그 유명한 기행문이죠. 이게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겁니다. 왕오천축국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왕오천축국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왕자가 갈 왕자거든요. 어디를? 오천축국. 여기가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썼던 글. 그래서 왕오천축국전.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분은 가셨겠습니까? 걷거나 또는 배를 타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수천 킬로를 가신 것이죠. 야, 정말 이 고행의 그 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제 불교 국가였으니까 부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여정.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표류. 뜻하지 않게 어떤 외국을 나간 케이스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순득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예요, 어부. 예. 홍어를 잡기 위해서 흑산도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해류에 휩쓸려가지고 가봤더니 거기가 필리핀이야. 우리 이 문순득 이분이 참 대단한 게 그 현지 언어를 그곳에서 습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흑산도에 당시 그 정약전이라는 분이 유배와 계셨거든요. 그 정약전을 통해가지고 글들을 이렇게 남기게 되죠. 그게 기행문이 바로 이제 표해록이라는 그런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여행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무로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청나라에 가가지고 보고 배워온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는 오랑캐들의 나라, 아주 미개한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개한 그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너무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갇혀 있었던 그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에서 우물박세상을 보게 된 거죠. 특히 청나라에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수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수레를 통해 가지고 물자를 막 나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도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이 물자를 활발하게 돌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여행을 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길이 없다. 길이 없는데 수레를 왜 쓰냐. 이런 인식이었죠.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레를 써라. 그럼 길이 만들어진다. 같은 관점을 봐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여행은 어떤 쉼, 이런 어떤 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자신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그런 성장의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요 질문 올리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너무 좋아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나 그래야 찍는다.